홍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된 지 꼬박 1년이었다. 정민은 그보다 훨씬 전 6년이라는 시간을 과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빈자리가 남긴 허전함은 이상하리만큼 서로를 향한 미묘한 이끌림으로 변해갔다.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땡겼는지도 모르겠다. 어느새부턴가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정민이 홍군의 집 문턱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기 시작한 것이 처음엔 갓 담근 김치 한 조각이나 반찬을 나눠주는 일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더니 이젠 밤이 깊어질 무렵 누구랄 것도 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다. 정민 씨, 혹시 남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상치 못한 그러나 아주 노골적인 질문에 정민의 얼굴에 순간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6년의 세월이 새긴 깊이 있는 눈매가 흔들림 없이 홍구를 똑바로 응시했다. 호호, 글쎄요. 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녀가 들고 있던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나긋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놀림기가 서려 있었다. 근데 왜요? 홍구 씨가 저한테 고백이라도 하시려고요? 홍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역공에 당황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충동이 더 강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야한 상상과 솔직한 욕망이 뒤섞여 아우성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의외로 조심스러웠다. 아니,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외로울 때 외로움을 좀 덜어주면 좋잖아요. 그의 시선이 정민의 어깨선을 따라 흘렀다. 덜어준다는 말에 애써 은근한 무게를 실었다. 이 밤의 깊은 외로움, 이 몸이 느끼는 절실한 허전함, 그걸 좀 채워달라고, 아니면 자신이 기꺼이 채워주겠노라고 간접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이었다. 정민은 그의 서툰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혹은 아슬아슬하게 빛났다. 뭘, 어떻게? 덜어주자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위험한 경계를 넘나들었다. 마치 그 덜어줌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보라는 듯 그녀는 느긋하게 홍구를 기다렸다. 밤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척 묻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의 용기를 시험하는 것인지 홍구는 알 수 없었다. 하하, 농담이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말벗이나 해주고 뭐 그런 거요. 정민은 픽 하고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약간의 아쉬움과 함께 에이, 겨우 그 말 하려고 그렇게 뜸들였어요? 하는 듯한 귀여운 놀림이 섞여 있었다. 에이, 남자가 뭐 그래요? 시시하게. 그녀의 말이 홍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쿵 내려앉게 했다. 아무튼 그냥 정민 씨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홍구가 진심 반, 부끄러운 반으로 얼버무리며 말했다. 정민은 그의 눈을 가만히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홍구 씨. 소주잔이 다시 채워졌다. 고요한 밤, 두 사람의 빈자리 사이를 오가는 눈빛과 말들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더욱 뜨겁게 갈망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58살이에요. 아내 지영은 55이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젊은 시절 저희는 정말이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고 남들이 쉴 때도 미래를 위해 땀 흘렸었거든요. 그렇게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처럼 이제야 비로소 좀 숨 돌리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겨보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병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채 몇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녀를 야위게 만들었고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보냈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생명력 넘치던 사람이 저렇게 맥없이 쓰러질 수 있다니.
아내가 떠난 지 꼬박간 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지만 제게 세상은 여전히 멈춰 있었죠. 집 안 곳곳에는 지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저를 괴롭혔어요. 손때 묻은 가구들, 옷장 속에 걸린 그녀의 옷들, 화장대 위에 놓인 빛과 화장품들, 살아 숨 쉬던 모든 기억이 유령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내를 잃고 처음 3개월은 마치 멍든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숨 쉬는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비로소 현실의 무게가 와락 덮쳐왔습니다. 말없이 손을 놓고 먼저 가버린 그녀가 없는 이 집이 그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정말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내려도 둘이 마시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늘 2잔 분량을 내렸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중 하나는 그대로 식은 채 마마 저를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하면 맞은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 목이 메었어요. TV를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예전 우리가 같이 보던 드라마의 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채널을 돌릴 힘도 없어 마치 리모컨을 던지듯이 전원을 꺼버리곤 했거든요.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사라진 집은 거대한 빈 공간처럼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밤이 오면 그 외로움은 극에 달했죠.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결국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고 긴 밤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에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터덜터덜 문을 열자 옆집 사는 이웃 정민 씨가 화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김치를 새로 담갔다며 가져온 참이었죠. 홍구 씨, 김치 담갔는데 좀 드세요. 맛있게 됐어요. 정민 씨는 예전부터 우리 부부와 참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20년도 넘게 옆집에 살았었죠. 그녀 역시 5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거든요. 서로의 힘든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말보다는 말없이 지켜봐주는 존재들이었죠. 정민 씨가 들고 온 김치통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정민 씨, 뭘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김치통을 건네주며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그녀의 눈빛에 걱정이 비쳤죠. 요즘 식사는 제때 챙겨 드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정말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봐온 이후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더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따뜻했네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 세상에 작은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는데 잘 됐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힘드시죠? 가끔 나눠 먹어요. 우리.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녀의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민 씨. 그날 이후로 정민 씨가 만든 반찬이 제 식탁에 자주 올라왔습니다. 정갈하고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투박한 손맛이 느껴지는 계란찜, 조금 짭짤한 어묵볶음, 포슬포슬한 감자조림 같은 것들이었죠. 매번 다른 반찬들이 올 때마다 그녀가 저를 위해 신경 쓴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받기만 하다가 미안한 마음에 저도 국 하나쯤 끓여 정민 씨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고요. 서툰 솜씨였지만 그녀는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오가던 서로의 마음들이 아주 서서히 마치 길고 추운 겨울 땅 밑에서 언 땅을 뚫고 움트는 싹처럼 자라고 있었던 거죠. 외로움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이 더 흘렀을까요? 그날은 정민 씨가 직접 끓였다며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듬뿍 들어가 있어 냄새만으로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홍구 씨, 식사 안 하셨죠? 문을 열어준 제 얼굴을 본 정민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홍구 씨, 몰골이 왜 이래요? 집에 밥은 있어요? 씻지도 않은 듯 푸석한 얼굴에 며칠은 입은 듯한 옷차림,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웅얼거렸습니다. 그럼 김치찌개는 어쩌죠? 이거 오늘 끓여서 바로 드셔야 제일 맛있는데 내일 먹으면 되죠. 놓고 가세요. 아무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먹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맛이 없었죠. 정민 씨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저도 어차피 혼자 먹어야 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정민 씨,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여자의 집에 혼자 가는 것도 어색하고 괜히 폐만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민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어요. 저도 어렵게 꺼낸 얘긴데 그렇게 무자르듯 싫다고 하실 거예요? 그녀는 말과 동시에 갑자기 제 팔에 팔짱을 깊숙이 끼우더니 거의 힘으로 저를 현관문 쪽으로 이동시키더라고요.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이 난감하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려는 정민 씨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귀여워 어이없는 척하며 그녀의 손에 이끌려 집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민 씨의 집은 제 집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뭔가 휑한 듯하면서도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났고요. 성격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과 소품들이 아기자기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제 집은 지영이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박물관 같았는데 정민 씨의 집은 살아 숨쉬는 공간 같았어요. 거실을 지나 테이블 앞에 앉자 정민 씨는 부지런히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익은 김치찌개를 데우고 몇 가지 반찬을 접시에 담고 하얀 쌀밥을 푸짐하게 담았죠. 반찬을 차리는 정민 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싹 텄습니다. 나도 저런 여자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남자는 정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를 보면 그런 헛된 꿈을 꾸게 되니 말이에요. 사실 정민 씨는 나이가 55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얼굴도 이쁜 편이었고 조깅이나 수영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할 정도로 자기 관리도 철저했어요. 그래서 몸매도 군살 없이 탄탄했고 옷을 입으면 그 라인이 드러나곤 했죠. 그녀가 남자를 잘도 만나고 다닌다. 어쩔 때는 정민 씨가 부럽다는 소리를 아내에게 들은 적이 있었기에 정민 씨의 사생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영이가 정민 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약간은 부러워하는 말투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오빠, 옆집 정민 씨 말이야. 10살이나 연하 남자를 만난대.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었죠. 그래, 혼자 사는 사람이 뭐 어때서. 애도 없으니 얼마나 적적하겠어. 왜 그래? 부러워? 지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치, 부럽긴 하지. 나도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하긴 한데 가끔은 정민 씨처럼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어쩌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며 즐기며 사는 것도 부럽긴 해. 그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정 그럼 내가 일찍 죽으면 당신도 정민 씨처럼 살면 되지. 뭘 청승맞게 혼자 살아. 지영이는 제 팔을 툭 치며 발끈했어요. 흥. 당신이야말로 내가 갑자기 죽으면 그렇게 살아. 괜히 혼자 청승맞게 살지 말고. 알았어? 그래, 그래.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간에 남은 사람은 빨리 잊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기로 약속하자. 정민 씨의 분주하고 활기찬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니 죽기 전 아내와 했던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이렇게 축 처져 상실감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아내가 바라던 대로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들더라고요. 그녀의 활기찬 모습에서 잊고 있던 삶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연신 맛있죠? 더 드세요 하며 살뜰하게 저를 챙겼죠. 그녀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어둡고 무거웠던 제 마음을 조금씩 환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정민 씨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제 집에 왔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제 집에서 밥을 차려주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가 제 집에서 밥을 하고 국을 데우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익숙해졌습니다. 원래는 2, 3일에 한 번씩 반찬이나 찌개를 가져다 주곤 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가 미안해서 반찬값을 지불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녀가 저희 집을 더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이제는 저녁 식사는 늘 함께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고 만 거죠. 벌써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한 지 6개월째가 됐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소소한 농담도 주고받았죠. 지영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다시 웃음을 찾은 시간들이었어요. 정민 씨는 특유의 애교와 유머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신기하고 고마웠네요. 사실 정민 씨에게 남자가 없다는 건 저는 솔직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들은 정보가 있었기에 설령 사귀는 남자가 없다고 해도 분명 엔조이식으로 가볍게 만나는 남자는 있다는 걸 아내에게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정민 씨의 사생활이고 저는 그녀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기에 함부로 캐물을 수도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정민 씨는 그날따라 몸매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찰랑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제 집에 왔죠. 평소에도 자기 관리를 잘해서 몸매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딱 굳는 옷을 입은 그녀를 보니 어딘가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늘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이웃으로서의 선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여자로서의 정민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민 씨, 오늘따라 유난히 이쁘시네요. 불쑥 튀어나온 제 말에 정민 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신경 쓰고 나갔다 와서 그런가 봐요. 호호. 아, 중요한 일요? 그게 뭔데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궁금증이 일어 물었죠. 그 볼일이 뭘까? 혹시 그 소문으로만 듣던 남자라도 만나고 왔나? 평소 같았으면 애교를 부리며 재치 있게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그녀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뭔가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어두웠죠. 제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남자 문제인가? 정민 씨, 혹시 남자한테 차이기라도 했나요? 용기 내어 툭 건진 말에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만나는 사람 없는데요. 그녀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없다니?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늘이 져 있을까나? 괜한 소리 마시고 어서 밥이나 드세요.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는데도 분위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서 제가 먼저 제안했죠. 정민 씨,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뭐. 캔맥주를 하나씩 비워갈수록 축 처져 있던 분위기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예전에 부부 동반으로 캠핑 가서 낚시로 엄청 큰 잉어를 잡아 매운탕 끓여 먹었던 일. 만취해서 노래방 갔다가 서로 안에 바꿔가며 블루스 췄던 일. 그렇게 예전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한참 감성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정민 씨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민 씨, 왜 그래요? 저는 벌떡 일어나 물티슈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화장도 이쁘게 했는데
더 지워지겠어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치질 않더라고요. 달동 같은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걸까? 한참을 울던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홍구 씨, 저 곧 이사 가요. 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재혼하세요? 좋은 분 만나서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체 무슨 일로?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어렵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사업,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를 믿고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었는데 그 남자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대출 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자와 원금을 여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했어요. 결국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니, 정민 씨, 저를 두고 혼자 가시면 어쩐답니까? 제 목소리에 아쉬움과 서운함이 가득 배어나왔습니다. 벌써 수개월째 정민 씨를 거의 가족처럼 여기고 지내왔는데 또다시 혼자 남겨져야 한다니. 그동안 정민 씨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지냈는지 몰라요.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와 닿던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언제 정리해요? 사실은 오늘 가계약하고 왔어요. 석 달 뒤에 비워줘야 합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채 3달도 남지 않았다니.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여자가 그 큰 대출과 원금까지 갚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테죠. 그녀의 막막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사갈 집도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랑 최대한 가까운 데로 알아봅시다. 어때요? 그래야죠. 이 동네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저도 다른 데 가기 싫어요. 저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최소한 물리적인 거리라도 가까이 두고 싶었죠. 그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근처 빌라나 주택을 알아보는데 정민 씨는 좀처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오래된 주택들은 낡고 불편해 보였고 빌라는 좁고 답답해 보였죠. 아무래도 아파트에 살다 주택을 보려니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을 몇 군데 알아보러 갔는데 금액만 비싸고 평수는 너무 작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창문도 작고 구조도 답답해서 정민 씨는 더욱 실망하는 기색이었죠. 몇 군데를 보고 나니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은 좀 더 천천히 알아보자고요. 부동산을 나서려는데 정민 씨가 갑자기 제 옷소매를 잡았어요. 홍구 씨, 저기. 그녀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쿵 떨어졌죠. 또 무슨 안 좋은 이야기라도 하려는 걸까? 저 홍구 씨 집에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에 당황함이 역력했죠. 네? 정민 씨, 무슨 말을 그렇게 갑자기. 아니, 홍구 씨 집에 남는 방 많잖아요. 그녀는 제 집 구조를 아는 듯 말했어요. 빈 방이 3개나 되는데 제가 하나 쓰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아, 그런 좀.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남녀 사이에 어떻게 한 집에서 지냅니까? 그러다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는 본능적으로 선을 그으려 했지만 동시에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정민 씨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분 나면 어때요? 그냥 사귀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번엔 정말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죠. 그녀가 먼저 사귀자는 뉘앙스의 말을 하다니 정민 씨는 피식 웃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홍구 씨, 맨날 저 보고 이쁘다고 했잖아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론 그녀가 이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는데, 아, 유난히 이쁘시네요 했던 말이 떠올랐죠. 저도 홍구 씨를 남자로 좋게 생각하고 이제껏 정분이 나지 않았던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홍구 씨는 저를 여자로 생각 안 해요? 그녀는 서운한 듯 물었어요. 그녀의 돌직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생각 안 하긴.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지. 특히 그날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당연히 여자로 생각하죠.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여자로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먼저 한번 만나보자. 사귈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가 서운한 듯 물었어요. 그게, 저는 망설였죠. 그녀의 과거에 대해 들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민 씨, 만나는 남자 많잖아요. 파트너도 있고. 결국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지영이한테 들으셨구나. 그녀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거야.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서 그랬던 거죠. 저 남자친구 있을 때는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었어요. 함부로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조금 놀랐죠. 정민 씨는 더 기다리지 않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홍구 씨 집에 같이 살아요. 말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웃음소리가 사라진 제 집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빈 공간으로 돌아갈 터였죠. 지영이와의 약속도 떠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사실 그녀가 여자로서 매력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길고 긴 망설임 끝에 저는 무심한 척하며 툭 내뱉었습니다. 네, 까짓것 같이 삽시다. 어쩌면 이 말이 제 진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보지 뭐 하는 반포기 상태와 함께 그래, 너라면 괜찮을지도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정민 씨는 제 대답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여자 성격이 이렇게 급하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정민 씨는 짐을 싸들고 제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이삿짐 센터를 부른 것도 아니고 작은 상자들과 가방들을 들고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홍구 씨, 지금부터 조금씩 짐을 옮겨놔야죠. 이삿날 한꺼번에 하면 힘들잖아요. 저는 그녀의 추진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이 방으로 할게요. 그녀는 비어있는 방 3개 중 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방이었죠. 네, 그러세요. 저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민 씨는 정말 짐보따리를 저희 집으로 옮겨오더니 방 하나를 콕 고르고는 자기 취향대로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탁자와 램프를 놓고 창가에 화분을 들여놓고 벽에는 예쁜 그림을 걸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방에서 금세 정민 씨의 채취가 느껴지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어요. 제 집 전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집에서 잠을 잘 채비를 했습니다. 홍구 씨, 오늘부터 여기서 자도 되는 거죠? 이제 제 방이니깐요. 저는 조금 당황했죠. 벌써요? 뭐 어때요? 어차피 한 집에서 지내기로 했으니 조금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녀는 제 집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이상 한시라도 빨리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럼. 저는 결국 그녀의 결정에 따랐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홍구 씨, 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다 챙기고 청소며 빨래며 제가 다 할 테니 이 집에서 공짜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의 제안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챙기기 힘들었던 일들이었죠. 아내, 그러세요. 저는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눈빛에 약간의 기대감이 실려 있었죠. 홍구 씨도 저 이렇게 이 집에 들어와서 좋으시죠? 그럼요. 제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이렇게 어여쁜 정민 씨랑 부부처럼 한 집에서 지낸다니 꿈만 같아요. 그녀는 제 말에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한테 사귀자는 고백은 언제 할 건가요? 네? 저는 또다시 당황했죠. 고백이라니 이미 같이 살기로 했고 부부처럼 지내기로 했는데 새삼 고백이 필요할까? 오늘 할까요? 저는 얼떨결에 되물었습니다. 정민 씨는 제 반응에 실망한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뭐야, 엎드려 절 박히네. 무슨 남자가 이래요. 좀 분위기 있게 고백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투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요? 지영이와의 약속처럼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유난히 하늘이 요란했죠. 낮부터 비가 내리더니 저녁이 되자 천둥 번개가 정말 퍼붓듯이 몰아쳤습니다. 유리창은 바람에 덜컥거렸고요. 창문 틈새로 번개 빛이 들이치면서 방 안을 순간순간 하얗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이라도 온 듯 무시무시한 소리가 귀를 때렸죠. 전등을 끄고 누운 저는 자연스럽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런 날은 더 외로움이 사무쳤거든요. 소리는 정말 컸지만 이젠 익숙해진 외로움과 정적 속에서 저는 조용히 잠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소리를 들었던 마지막 밤도 이렇게 요란했었나. 그때였어요.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죠. 설마 정민 씨일까? 이런 밤에 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정민 씨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머리는 쏟아지는 비에 다소 젖어 흐트러져 있었고요. 하얀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만 대충 걸친 채였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요란한 천둥 소리에 겁이라도 먹은 듯 눈은 놀란 토끼처럼 커다래져 있었고 두 손은 서로를 감싼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홍구 씨, 저기 죄송한데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얼굴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천둥이 너무 심해서요. 그녀의 얼굴에 어린 공포와 불안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제 허락에 안심한 듯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녀는 손을 모으고는 계속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몸을 움찔거렸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죠.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런 날은 남편이 떠난 날이 생각나서 더 그래요. 남편이 떠나던 날도 비가 왔었나. 제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죠. 여기 있어도 돼요?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편하게 계세요.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타줄까 생각했지만 움직이면 그녀가 더 불안해할까 봐 망설였죠. 그때 정민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가 아니라 제 침실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더니 제 침대, 제 옆자리로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불 속에 파고들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숨을 멈췄죠.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이라니. 어머머, 왜요? 그녀는 제 놀란 눈을 올려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용기 있는, 동시에 약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애원하는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에 떨고 있는 두 영혼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민 순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떨림을 멈추고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랜 외로움에 지쳐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었죠. 천둥 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정민 씨의 존재가 그 모든 소리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외로움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며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법적인 부부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 어떤 부부보다 깊은 위로와 연결감을 나눈 밤이었죠. 며칠 후였어요. 천둥 치던 밤 이후 일상으로 돌아온 저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죠.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홍구 씨, 우리 그냥 부부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부처럼이라니, 이미 한 집에서 살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를 챙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좀 더 명확한 관계를 원했죠. 법적인 건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서로 외로움 덜고 힘든 일 있으면 나누고 그런 거요. 정민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과 동시에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제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그녀와 함께라면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미한 희망.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밥을 먹고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다시 만나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산책을 나섰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부부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보듬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제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아주었고 저는 그녀의 불안함을 감싸 안아주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천둥 치던 밤 이후로는 그 어떤 요란한 소리에도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더 이상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떨지 않았죠. 아마도 제 옆에 정민 씨라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무서운 소리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길고 추웠던 제 겨울 끝에 따뜻한 봄날처럼 정민 씨가 찾아왔습니다. 외로웠던 두 영혼은 서로에게 기대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아내와의 약속대로 저는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와 함께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저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홍구 씨, 제가 이걸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가 제게 건넨 것은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정민 씨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글씨는 아내 지영이의 필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정민 씨는 제가 편지를 읽는 동안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는 정민 씨에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인 저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혼자 남겨져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외로움에 힘들어할까봐 걱정된다고요. 그러면서 제게 좋아하는 음식들을 쭉
적어 놓았더라고요. 돼지 앞다리살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 따나리 액젓으로 갓 담근 배추 겉절이, 차돌된장찌개, 소고기 듬뿍 넣고 30분 넘게 푹 끓여낸 미역국, 그리고 치즈 계란말이. 홍구 씨는 입맛이 꼭 초딩 같아서 단짠단짠한 걸 좋아해요. 아내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읽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민 씨가 제게 해주었던 그 모든 음식들이 아내가 남긴 레시피였던 거죠. 그리고 아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혹시 내가 우리 남편이 남자로 마음에 든다면 만나도 좋아. 재혼도 괜찮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남겼다니.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정민 씨와 제 사이에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도.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신 우리 남편 만나는 동안에는 바람만 피우지 않으면 돼. 그녀다운 솔직하고도 단호한 당부였죠. 마치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럼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둘을 응원할게. 아내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죠. 지영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행복을 바랐구나. 제가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정민 씨와 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랐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무거운 상실감과 죄책감에 조금은, 아니, 아주 많이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정민 씨는 제가 편지를 읽는 내내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지영 씨가 이걸 제게 맡기면서 홍구 씨 혼자 너무 힘들어할까봐 제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서로에게 마음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라고. 홍구 씨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정민 씨는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편지는 죽음으로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영이는 저희를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그녀의 사랑과 바람이 저희 두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아내가 남긴 마지막 축복 안에서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이는 지금도 하늘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그녀의 사랑 속에서 계속될 테니까요.